안녕하세요. 어루비오트예요. 네,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6월이 다 지났고 오늘 6월 25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6.25 사변이 발생한 날인데 우리 모국 인양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지켜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진심한 노고와 위로를 전달해 드리며 녹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달은 솔직히 혼란 그 자체였어요. 갑자기 그래픽 카드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TI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안 보이던 그래픽 카드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역시 저는 되게 화가 나는 바입니다. 유저로서도 화가 나고 견적왕 매니저로서도 화가 납니다. 왜냐 그동안 150만원 주고도 1050 Ti 막 1660 슈퍼 이런 거 맞췄던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당장은 겁나 저렴해졌어요. 110만원대에서도 오버워치 프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저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여기서 튀어나온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물량은 이 이상,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더 저렴해지겠지만은 지금 이 이상까지 이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마 저지선에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번 7월 월간 견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저가 사무용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3200G죠? 라이젠의 3200G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자, 견적을 짠 거는 이게 21일자 견적인데 21일 견적에서는 좀 많이 가격대가 비싸져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게 멀티팩 제품들이 좀 더 들어오면서 훨씬 저렴해졌다. 지금 당장 구매하시면 3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워드, 엑셀 이런 작업하시기에는 충분하고요. 정말 저가, 사무용 저가, 가정용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SD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MX 시리즈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성 870 에보 시리즈라든지 혹은 WD 블루 3D 250기가로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유통사, 그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 정말 싫다, 나는 정말 못 쓰겠다, 나는 정말 이곳에 대한 뭐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품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에지락에서 나오는 A320 HDV죠. 제가 옛날부터 추천드렸던 거. 이거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똑같이 HDMI, VGA, DVI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사무용 제품이기 때문에 CAD라든지 아니면 뭐 3D CAD 코딩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이거보다 상급의 사무용 제품을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가 사무용 견적이에요.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틀은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인텔 11세대 11400으로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8기가 한 장.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CAD용이라든지 아니면 3D CAD 하실 분들 혹은 뭐 간단하게 코딩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8기가를 한 장 더 추가를 해서 16기가를 맞춰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510M2로 구성을 했습니다. 태경 컴퍼니 유통사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HDMI, DP 포트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SSD는 MX500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오피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 11400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 쿨러로 발열을 잡기 좀 어려워요. 10400이죠. 기존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쿨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을 수 있었는데 11세대로 넘어오면서 발열 잡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랭 쿨러가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CPU 쿨러도 장착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나는 3D CAD까지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 500W 정도로 올려주시고 GTX 1050 Ti 정도까지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최저 미니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대 사이에서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외장 그래픽으로 간단한 게임들 옵션 타입해서 돌리기도 가능은 한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외장 그래픽을 넣는 게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충분히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가성비 FHD 게이밍이에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이것보다도 구성을 한 게 조금 예전인데 이것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라이젠 3300X입니다. 역시 가성비 게이밍으로는 지금 4코어대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견적 구성에서 뭐 1650 슈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오버워치도 옵션 타입해서 가능하고요. 배틀그라운드도 뭐 중하옵, 하옵 정도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라쿠다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혹은 파이어쿠다라든지. 왜냐? 일단은 저렴해요. 저렴하고요. 성능도 무난무난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라이젠 쪽에서는 P312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면은 PM981A로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PM981A는 여기에다가 방열판까지 추가를 하면은 가격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파이어쿠다, 바라쿠다로 구성을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5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CPU 쿨러 역시 3300X이기 때문에 장착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변경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1660 슈퍼 2060까지도 뭐 장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1650 슈퍼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게임들, 뭐 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발로란트 당연히 풀옵션은 돌아는 가지만은 적당히 옵션 타협해서 지금 당장 좀 가성비로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중급 FHD 게이밍이에요. 좀 많이 나눴어요. 이번에 세분화를 좀 했는데 FHD 게이밍에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CPU 6코어에서는 가장 가성비입니다. 지금 10400F로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8기가 2장, 메인보드는 H410으로 구성을 했어요. H410으로 구성한 이유는 10400F 만약에 레모 바시코면은 B560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가격대는 여기서 한 4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SSD는 마찬가지로 일단 NVMe M.2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SATA SSD와 NVMe M.2 PCIe 3.0을 지원하는 NVMe M.2는 거의 체감이 없다, 성능상 체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더 가성비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SSD를 뭐 바라쿠다 120 혹은 아니면은 MX500 WD 블루 3D 500기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입니다. 1660 슈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임 FHD에서 돌리기에 무난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한 120에서 130프레임까지 나옵니다. 그 이외의 게임도 다 가능하고요. 몬스터도 당연히 옵션 타협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9월달인가 7월달인가에 이제 그 디아블로 2 리마스터 시리즈가 나오죠. 이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리마스터 권장 사양 자체가 9600K죠. 9600K에 1060 6기가예요. GTX 1060 6기가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부터가 기본적인 권장 사양이 시작이 되는 기존 사양보다 약간 높은 사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0만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뭐 권장 사양 내에서 무난하게 게임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상급 FHD 게이밍이에요. 이 상급 FHD 게임 같은 경우에는 306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60 슈퍼로 할까 3060으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최신식으로 나온 3060이 좀 더 성능은 괜찮겠지, 그리고 좀 더 오래 쓰기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3060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AMD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게이밍에서는 현재 AMD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SSD는 파이오쿠다 520 PCIe 4.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전송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월등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월등히 더 나은 전송 속도를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파워는 600W지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하실 분들은 650W 브론즈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거의 모든 게임 풀옵션 아니면 옵션 타입해서 고주사율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만원대? 160만원대에서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가성비 QHD 게이밍이에요. 3060 Ti인데 무슨 가성비 게이밍이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60 Ti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70 슈퍼급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거의 옵션 타협하면은 QHD 다 돌릴 수 있다는 거. 배틀그라운드 QHD 국민 옵션 시작이 바로 3060 Ti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FHD로 해서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FHD로 하면 이제 풀옵션에서 고주사율 플레이가 가능한 구성이기 때문에 FHD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지만은 나는 QHD 뽕을 좀 맞아보고 싶다, 좀 더 높은 해상도에서 나는 즐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 FHD와 가성비 QHD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모니터에도 한 1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겠다, 도합 한 2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고 싶다, 200만원대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급 QHD 게이밍이에요. 3070 Ti로 구성을 했고요. 3070은 일단 예외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0은 지금 가격도 없고 물량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3070 Ti로 구성을 했는데 5600X 기반이고요. 기본적으로 파워는 850W, 850W를 기준으로 했어요. 일단은 750W도 되겠지만은 850W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넉넉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70 Ti 같은 경우에는 3080에 매우 근접한 성능입니다. 3070보다는 정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다만 다이렉트 12 최근 타임스파이죠,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70 Ti로 구성을 해봤고요. 거의 이거는 모든 게임에서 QHD 상급에서 옵션 타협 안 해도 충분히 하이엔드급 프레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발열이 좀 높기 때문에 케이스 좀 더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3RCS의
L700 혹은 마이크로닉스의 펀치 시리즈들, 뭐 브라보텍의 3000M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들로 케이스를 변경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조금씩 더 저렴해질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3070 Ti는 이번에 가격 재조정을 통해서 조금 비싸졌어요. 좀 비싸졌지만은 그래도 한 210만 원대에서 220만 원대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구성이 아닐까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쓰실 분들은 이 정도부터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에 그 배틀필드 신 시리즈에 대한 그 사양이 좀 나왔죠. 트레일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제가 EA를 압니다. 저는 EA를 게임을 정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얘네들은 언제나 권장 사양이 되게 높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권장 사양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3070급부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부터는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해봅니다. 권장 사양부터 하실 거면 이 정도다라고 저는 한번 조심히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 22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배틀필드 하실 분들은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최상급 게이밍이에요. 당연히 5800X로 구성을 했고요. 3080 Ti로 구성을 했습니다. 3090과 3080 Ti는 성능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용에서는 3080 Ti로 그냥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일단 3080 Ti에서 가장 저렴한 펠릿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펠릿을 매우 사랑합니다. EMTEC, 뭐 게인워드, 갤럭시의 모회사 그리고 혹은 OEM을 만들어주는 회사로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펠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5800X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으로 구성하실 경우에는 딥쿨 AS500 플러스부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소음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끝판왕 제품들이죠. 국내 끝판왕 제품들로 가셔야 되고요. 녹투아라든지 아틱, 프리즈 50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이제 방송용까지 구비를 하시면은 뭐 당연히 순행으로 가야 된다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대는 한 350만원 정도, 360만원 정도 예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K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끝판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에요. 여기서 이 이상 뭐 갈 이유도 없고, 난 저 한 450만원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감성값, 감성적인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더 자세한 내용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쪽지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